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말과 겹쳐 예년보다 짧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최장 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대 그룹의 지분이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조 6천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일본의 양적 완화 소식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기자 오늘 마감 시황 전해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92포인트 오른 2007.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바로미터로 꼽히는 미국의 물류업체 페덱스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소식에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1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일본은행이 자산 매입 기금을 10조 원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장 초반 순매도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로 돌아선 것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811억 원치를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55억 원, 137억 원 순매도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3,3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섬유의복, 기금속 광물, 전기가스, 통신, 은행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운송장비, 보험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에 각각 2% 이상 떨어졌고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한국전력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L, GS 등 정유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량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배당을 노린 외국인 자금의 유입 기대감에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등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9억 4,579만 주, 거래대금은 5조 7,027억 원이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일본이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해 업종별로도 주가 희비가 엇갈렸었는데요. 업종별 동향 짚어주시죠. 예,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이날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자산 매입 기금을 종전 70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국채 등을 사들이면 금융시장에 엔화가 풀리면서 엔화 약세가 촉발됩니다. 실제로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79.19엔까지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엔화 가치가 약세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주와 기계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가 4.07% 오른 2450원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정밀기계, 현대위아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포스코와 롯데쇼핑, 대한항공 등이 대표적인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인데요. 엔화가 약세로 방향을 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수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주와 조선주들은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2.21% 하락한 2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엔달러 환율이 80엔대로 상승하면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과 전자부품, 그리고 일본 직수입을 하는 정밀 기계주들의 재무 상태가 한결 좋아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나 IT, 조선주에는 환율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안철수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미래산업의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전량 팔았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 전해주십시오.
예,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올 들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미래산업의 창업주가 돌연 보유 주식을 전량 내다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산업은 최대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바뀌었는데요. 미래산업은 창업주가 정 씨가 안 원장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에 대표적 정치 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입니다. 미래산업은 19일 공시에서 최대 주주가 정문순 씨 외 4인에서 우리사주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은 창업주이자 기존 최대 주주였던 정 씨가 보유 주식, 그러니까 7.49%를 전량을 18일과 19일 양일간 장내에서 팔았기 때문인데요. 또 특수관계인이었던 양분순 씨와 권순도 씨, 권국정 씨도 각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최대 주주 등의 보유 지분 처분 소식에 미래산업 주가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는데요. 미래산업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장중 한때 1,550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창업주인 정 씨가 주식을 대량 매각해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려지면서 가격 제한폭인 14.80% 떨어진 1,1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 초 300원대에 움직였던 이 미래산업의 주가는 지난 13일 2,245원까지 치솟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바 있는데요. 미래산업 측 관계자는 최대 주주 변경 사실은 회사 내 직원들도 오늘에서 알게 됐다면서 정 씨 등은 14일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는 소문만 있을 뿐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갑작스러운 최대 주주 주식 매도에 회사 직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공시상 우리사주 조합이 최대 주주로 올랐다고 밝히긴 했으나 최근 테마 종목으로 묶여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탓에 실질 주인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관련된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원장은 오늘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 열망을 실천해내는 사람이 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흑색 선전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의 단일화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서울대 교수직과 안랩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앞으로 공개 행보를 통해 대선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과 겹쳐 예년보다 짧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최장 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교통연구원이 8,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귀성 차량이 29일에 몰리면서 이번 추석에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에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은 최장 9시간으로 작년보다 1시간 40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대전이 4시간 40분, 서울 광주 7시간, 서울 강릉 4시간 20분 등입니다. 그러나 10월 3일까지인 징검다리 연휴로 귀경 교통량은 귀성 때보다는 분산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은 부산 서울의 경우 8시간 50분으로 전망되며 대전 서울 4시간 30분, 광주 서울 6시간 40분, 강릉 서울이 4시간 20분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대 그룹 지분이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10대 그룹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평균 4.1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3.66%보다 0.48%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반면 10대 그룹 총수 지분율은 같은 기간 2.08%에서 1.98%로 2% 밑으로 떨어져 국민연금 지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현대차그룹 상장사 지분은 6.53%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은 6.59%에 달했으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SDI 호텔신라 지분율은 10%에 육박해 삼성그룹 상장사 중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6.0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같이 10대 그룹 지분율이 상승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대형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조 6천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판매액별로는 나눔 로또 복권이 1조 4천억 원어치가 팔려 전체 판매액의 87.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연금 복권 등이 1,732억 원, 전자복권이 301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늘면서 수익금도 늘었습니다.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사업비를 뺀 수익금은 6,410억 원으로 작년보다 13.1% 증가했으며 당첨금은 16.5%였습니다. 복권 판매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금 복권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중단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무산된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용지 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 공급 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전통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통신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주류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전통주의 경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당 분양 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를 풀어주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8%로 결정돼 3년 연속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를 평균 2.8%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됩니다. 공무원 보수는 2007년 2.5%, 2008년 2.5%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2011년 5.1%, 지난해는 3.5%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전 수당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 모시고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드디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장고 끝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안 원장이 고심 끝에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안 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낸 이후 2달간 비공식적으로 만난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 가겠다며 공식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원장은 특히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강조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흑색 선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선의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약 40분간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 정책에 대한 비전도 밝혔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경제 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둘은 자전거 바퀴 2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중시하는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고 근본적인 개혁을 말하는 민주통합당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는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분석됩니다. 오늘 대권 행보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안 원장의 주위 인사들 윤곽이 드러났다고요? 예, 이날 회견장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안 원장 측 사람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선 금태섭, 조광희, 강인철 등 변호사 3인방이 참모그룹으로 포진하고요.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공보 라인으로 캠프에 합류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이현재 전 부총리와 소설가 조정래 씨와 같은 원로그룹도 직접 캠프에 합류하거나 측면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회견장에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같은 진보개혁적 그룹의 학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정치권은 오늘 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선 검증에 나설 태세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안 원장 관련 의혹만 20가지가 넘는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불러세워서 검증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증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개인 비리보다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국정 운영 능력의 미숙함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제2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등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산 산업단지 내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2,500억 원이 투입된 서산 공장은 배터리 제조의 필수 요소인 전극, 셀, 팩을 일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총 200메가와트아워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20kWh급 순수 전기차 10,000대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재원 부회장은 축사에서 서산 공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지의 양산 체제를 구축해 2020년에는 글로벌 시장 1위를 달성하고 앞으로 국가 녹색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00메가와트아워 규모의 대전 공장에 이어 서산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총 300메가와트아워로 확대됐습니다. SK는 탄탄한 국내 생산 기반을 토대로 연말까지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사와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아람코는 한국 지사인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설립 등기를 마치고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아람코의 국내 사업과 투자는 주로 중국 또는 일본 지사에서 맡아왔습니다. 아람코는 에소일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석유 제품 유통과 수출 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람코가 한국 지사 설립을 통해 2차 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룹 중 가장 많은 업종에 진출한 곳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 국내 10대 그룹의 업종 다각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SK그룹은 작년 말 현재 94개 계열사가 총 34개 업종에 진출해 가장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그룹은 전기가스 공급업, 화학제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GS그룹은 구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의 73개 계열사를 주로 포진시켰고 삼성그룹도 81개 계열사가 27개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